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6일 오후 1시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막는 가처분 신청을 직접 낼 전망이라는 이 기사를 접하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역시 한국 사람들은 감정에 휘둘리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념이 전략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이념은 사실상 감정입니다. 감정에서 이념이 나오고 이념에서 전략이 나오고 전략에서 정책이 나온다면 한국 사람의 경우에는 이성보다는 감정이 매우 중요한 듯한데,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격앙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본다면은, 가장 최근의 예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노출되어 버렸는데, 그 문자 메시지 중에 이준석을 겨냥해서 내부 총질이나 하는 이런 표현, 내부 총질이나 하는 당대표가 바뀌니 당이 좋아졌다, 이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는군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노출됨으로써 이게 감정 싸움이 됐습니다. 감정 싸움은 참 이게 수습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빨리 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사적 대화가 노출되어서 유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 탓을 했습니다. 아니면 자기 탓을 했어야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됩니다. 사적 대화가 노출되어서 유감이다. 내 의도와는 다르다. 미안하게 생각한다. 지난 대선 승리에 우리는 같이 싸웠다. 뭐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어떨까요? 그리고 직접 전화하면 안 됩니까? 이런 감정 문제를 푸는데 아주 미숙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조선일보 기자 출신 중에서 월간조선 이사를 지냈던 조남준 씨가 쓴 글이 있었습니다. 그 글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는 게 좋겠다는 글이었습니다. 그걸 지나놓고 읽어보니까 여기에 일리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사과하세요. 이준석 대표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세요. 내부 총질이나 하더니라고 평소 마음속에만 있던 생각이 공개되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세요. 대통령님의 강점이 솔직함이지 않습니까? 방법은 공개도 좋고 조용히 이 대표를 만나서도 좋습니다. 사과하실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대표가 내부 총질한 것은 맞습니다만 내부 총질이나 하드는 아닙니다. 내부 총질만과 같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부 총질만 했다는 뜻입니다. 과연 이준석이 내부 총질만 했습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대통령 선거에, 지방선거에 누구보다 유의미한 공을 세웠지 않습니까? 특히 0.73%포인트라는 아슬아슬한 차이로 대선에서 승리하신 윤 대통령께서는 이 대표의 활약이 없었다면 어찌 되었을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대표가 영향을 준 2030 세대의 지지가 없었다면 이길 수 있었을까요?
대통령께서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대선을 치르기까지 과거 1년여 기간 동안 이 대표 때문에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지 모든 국민들이 다 압니다. 그래도 어른 아닙니까?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시면 체면은 조금 깎일지 모르지만 박수 치는 국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2년 후 총선에서 이겨야 그때부터 사실상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사불란하게 단결해도 난국을 헤쳐나가기 어렵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그런데 사과를 하지 않고 권성동을 앞세워가지고 이준석을 몰아내는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만들기로 하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조선닷컴과 통화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가 가까운 시일 내에 직접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현재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크다. 가처분 신청을 낸 뒤에는 공개 기자회견을 열 것이다. 이 대표는 가처분 신청을 위한 변호사 법률 자문도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정국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현재 상황이 당헌 당규상의 비대위로 전환해야 하는 비상상황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출범과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로 직무가 정지된 이 대표의 퇴진을 공식화한 겁니다. 이 대표는 가처분 신청 소장에 두 가지 쟁점을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가 당원 민주주의 원칙 위배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의 의미를 권리되었다로 보지 않고 잠깐 자리를 비우는 사고로 해석을 해가지고 권성동 직무대행을 출범시켰습니다. 서병수 전국위원장은 오는 9일 전국이 의결로 비대위가 출범하면은 이준석 대표는 자동 해임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이준석 대표는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전국위원회가 당의 최고 의결기관인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당대표를 사고가 아닌 권리로 판단하는 것은 당원들의 권리 위배라는 주장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선출되었습니다. 그때는 일반 국민들도 투표를 했어요. 자, 그런데 징계위원회가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징계하면서 대표직을 무슨 박탈한다는 분명한 이야기 없이 당원권 6개월, 그럼 당원권 6개월이 정지 6개월이 끝나면 돌아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권리로 보지 않고 일시적 자리 비우기라는 뜻의 사고로 판단을 했는데 이게 족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는 이거는 하극상이다 이거죠. 그리고 법리상 맞지 않다. 정당대회 그리고 징계위원회의 해석을 전국위원회가 뒤집을 수 있느냐. 이게 앞으로 법적으로 어떤 그리고 결국 판사의 판단입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은 전국이 소집해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 만드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정치적 문제가 법원에 의해서 이렇게 제동이 걸리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근데 판사들의 이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예단하기 어렵지만은 이 반박 논리에 상당한 일리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이런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에 민감한 게 또 판사들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판사들의 생각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준석 측에서 내놓은 두 번째 쟁점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배했다는 겁니다. 이미 최고위원 사퇴 의사를 밝혔던 배현진, 윤영석 두 사람이 지난 2일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상임 정국이 그리고 정국이 소집 안건을 가결을 하는데 참여를 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사퇴 선언을 한 최고위원들이 정국이 개최 여부를 결정한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에 위배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퇴를 했지만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아가지고 최고위원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회의가 소집돼서 참석했다. 형식상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식상은 문서적으로는. 그러나 도덕적으로는 이게 또 문제가 되죠. 금수완박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자당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서 무소속으로 만든 거,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이 비판을 많이 했는데 배현진, 윤영석 두 사람을 사퇴시켜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 명분으로 삼더니 정국이 소집하는 절차가 필요하니까 이번에는 두 사람을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표결에 참여하도록 했다. 그러면은 앞으로 국민의힘이 민정배 위장 탈당을 과연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 이건 위장 탈당이 아니라 위장 사퇴가 되는 건데 이것까지 이준석 대표가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법적 문제로 가면은 국민의힘이 아주 곤란해집니다. 설사 법정 분쟁에서 이기더라도 그리고 정국위를 통해서 이준석을 쫓아내는데 성공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입는 상처는 이 거의 회복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감정 문제입니다. 제가 50여 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똑똑하고 악착 같은 한국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 중에 드문 사람이 두 부류입니다. 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인이 없습니다. 없다기보다 적어요. 그 다음에 균형 감각을 가진 분이 참 적어요. 똑똑하고 악착 같고 머리 좋고 임기응변 잘하고 불굴의 투지를 가진 점에서는 뭐 세계 1등인데 큰 사람과 균형 감각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것을 이번 국민의힘 이준석, 윤석열 이런 분들의 정치 행태에서 다시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